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 수일 내로 방송 재개를 하겠다며 경고하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인데요. 다만 북한은 남측이 다시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온다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K-팝 등이 담긴 대북 풍선을 북한으로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태 이유가 대북전단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법야권의 비판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이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석을 한 뒤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 수일 내로 방송 재개를 하겠다며 경고하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인데요.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 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 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라며,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자화자찬한 것인데, 다만 북한은 다시 북한으로 삐라 전단을 보내온다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 정부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 수일 내로 방송 재개를 하겠다며 경고한 데 따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다.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북 확성기라는 대응 차원의 경고보다는 그냥 실행에 옮겼어야 됐다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가 북한에 펴는 심리전 수단은 다양합니다. 전방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이 그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도 있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가요를 방송하는 심리전을 펴기도 하는데 1963년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오래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고, 그 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5년 지뢰 도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북 확성기는 결정만 되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정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따라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심리전 수단의 일환이었다면 그의
상응하는 대응도 심리전일 필요가 있었는데 대북 확성기 재개가 딱이라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북한의 오물풍선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가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요 며칠 사이 우리 국토는 그야말로 유린당했습니다. 또 GPS 교란 공격도 당했었죠. 자,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런 대로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대응에 꼭 망설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소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이 무기력한 군으로 낙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자, 우리 정부와 군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야권의 정치 공세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이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석한 뒤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 것인데요.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됐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오물을 실은 풍선을 우리 쪽으로 살포했다면서 그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얘네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인지 조선인민공화국의 더불어민주당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관련 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2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법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7대2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는데요. 대북전단 금지법은 애초부터 무리한 입법이었고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정도로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대북전단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이를 윤석열 정부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다 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이냐라는 것이죠. 자, 북한이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체제에 자신이 있고 남한 국민들을 설득할 선전선동할 자신이 있다면 오물풍선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북전단에 실은 내용처럼 우리 체제를 비판한다던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그런 전단을 보낸다던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들도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오물풍선이라는 것인데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북한다운 발상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북한을 비판하기보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일부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문제를 삼으면서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할 따름이고, 이런 정당에게 국민들 세금을 줘가면서 세비를 주고 정당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음모에 휘말리면서 기약 없는 파국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구속으로 이어졌고 4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에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 보니 책이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각각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트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박근혜 대통령 사인이 담겨있는 손수건을 선착순으로 증정해드립니다. 보통 사은품으로 나오는 손수건은 촌스럽기 마련인데 박 전 대통령 손수건은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고급스러운 색상이어서 사은품 느낌이 전혀 안 나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수건은 선착순 증정이어서 소진되면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요. 어둠을 지나 미래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세 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